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탈북민들 난리가 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탈북민 예산 대폭 증액, 러시아 탈북 터졌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위원을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 특히나 평양 당 간부들 발칵 뒤집어 졌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지성호 전 위원도 차관급, 함경북도 도지사에 임명을 했지요. 또한 지난 7월 14일 역사적 첫 탈북민의 날 기념사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우리 탈북민들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북한 인권과 탈북민 통일의 진짜이신 윤석열 대통령님,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최측근 그분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어쨌든 2025년 통일부 예산 탈북민 사회 전폭 지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2025년 통일부 예산 통일 준비의 강력한 드라이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 인상, 탈북민 지원 확대, 윤석열 정부 예산안 주목.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보호와 북한 인권 개선, 자유, 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한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공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북한 인권 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 등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을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한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이 받는 정착 기본금을 올해 1천만 원에서 내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이 방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센터 건립 예산은 올해 46억 2천만 원에서 106억 8,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 3천만 원,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는 내년 9억 4,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 554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 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탈북민 사회는 남한 정착 지원 확대와 북한 인권 개선에 주안점을 둔 통일부의 2025년 예산 편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67개 탈북 단체들을 대표하는 전국 탈북 단체 대표자 협의회 상임대표 김은강, 전국 탈북민 연합회 상임대표 장세율, 탈북 인권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호광일은 긴급 회의를 통해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중 탈북민 및 북한 인권 관련 예산에 대해 적절성과 효율성, 적재, 적시 등의 원칙에서 주의 깊게 따져보고 절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사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산이 탈북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 3,500만 원 늘어난, 와, 야, 미치겠다 이거. 예산안을 보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50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억 원, 탈북 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에 2억 7천만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 행사 비용으로는 4억 5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탈북민 사회가 내년 통일부 예산 증액에 그야말로 난리가 난 분위기, 그 이유로는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14.7% 늘어난 124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올해 46억 2,900만 원에서 106억 8,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 3천만 원,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는 내년 9억 4,400만 원이 투입되었기에 북한 탈북민들은 한바탕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의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공론화하는 예산도 무려 38.7% 늘어난 38억 1,300만 원으로 편성. 통일부의 내년도 탈북민 및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탈북민들의 경험과 역할을 통일 역량으로 보태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놓은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그래서 단체장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이런 거 처음이거든. 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 이러니 탈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러시아 체류 북한 유학생 귀국 명령에 최근 탈북. 지난 7월 초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평양 출신 유학생들이 탈북했다는 소식까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 탈북에 한국에 정착한 평양 출신의 탈북민 김모 씨. 김 씨는 북한에 살 때 옆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최근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유학생 전원 귀국 지시를 받고 두려움이 커져 아주 최근 탈북한 사실을 털어놨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김모 씨,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평양에서 온 저희 옆 동네에서 살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해서 러시아에 유학 나왔는데 강제 귀국 지시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왔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을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양에 주기적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 등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5년 가까이 이런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귀국 지시를 받은 해외 체류 유학생들은 장기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해당 유학생들이 오히려 해외 그리고 장기 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족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북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북한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운신 중인 북한 유학생들이 몇몇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유학생들은 계속 탈북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의이건 타의이건 북한 당국의 규율을 어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유학생들이나 러시아 노동자들이 탈북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런 북한 유학생들과 노동자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에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2010년 1월 중국의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을 알고 2년 만인 2012년 3월 한국행을 택했던 탈북민 김금혁 씨. 김금혁 씨는 이 장기 해외 체류 유학생들이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때문에 이들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사상 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금혁 씨는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 당국도 이 유학생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 통제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 중에 대다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향후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추려고 한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한 강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많은 사람이 같이 줄줄이 엮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중국 및 러시아 유학생 강제 소환 방침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외교관과 엘리트 층에 이어 북한 유학생들의 이딴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죠. 공관원, 그 다음에 엘리트, 유학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리일규, 쿠바 주재 참사처럼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게 될 거고, 러시아에서 숨어있는 사람들, 유학생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며 유학생들과 교류가 잦은 교민 이모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진 이후 부쩍 고립된 생활을 자청하는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 분위기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모 씨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남북한 학생들끼리 예전에는 몰라도 대화도 하고 몰래 같이 술도 먹고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전혀. 일단 학교에서도 남북한 학생을 같은 반 배정을 안 해요. 자,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